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열정, 간절함, 진심, 수험생의 마음으로 다가가는 한국사 김석훈 선생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번에는 해방전후사에 대한 이야기를 가는데, 이 해방전후사 같은 경우는 1, 2라고 해서 1절과 2절을 각각 나눴습니다. 그래서 이번 강의에 1절, 2절까지 다 설명은 못하고요. 노래는 대신 1절, 2절을 다 불러드립니다. 불러드리고 그 다음에 1절에 대한 설명은 이 시간에 하고, 그리고 다음 시간에 2절을 할 때 또 역시 마찬가지로 1절부터 노래 불러드리고 그 다음에 2절에 대한 설명을 들어가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생님이 이제 이런 이야기를 했잖아요. 수험생에게 있어서 중요한 부분은 물론 공부를 열심히 하는 거 중요하겠죠, 당연히. 근데 수험생의 심리적인 마음, 어떤 마음으로 수험 생활을 해야 하는지,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람이 어떤 마음을 가지느냐에 따라서 더 열심히 할 수도 있고 또 동기부여가 되기 때문에 또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되면 여러분들이 어떤 마음으로 준비를 하셔야 되는지, 제가 간단하게 수업 시간에 제 설명을 들었던 분들이야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걸 알고 계시겠지만 모르시는 분들도 있으니까 제가 이런 간단한 팁 하나 이야기를 하고 수업을 진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삶은 뭐다 라고 이야기를 했죠. 삶은 달걀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Life is egg. 자, 선생님이 삶은 달걀이다 라고 말한 건, 우리가 소위 계란이라고 하는 걸 우리가 삶아서 먹을 때 보면 끓는 물에다가 계란을 넣잖아요. 그러면 그 달걀이 어떻게 됩니까? 액체 상태가 단단한 고체가 되죠. 펄펄 끓는 물 속에 들어가서 점점 더 단단해진다. 삶이라고 하는 게 인생의 역경이라는 거, 고난이라고 하는 거, 이런 것들을 많이 겪게 됩니다. 원튼 원하지 않던 간에. 그러면 그런 고난과 역경 속에서 우리의 삶은 점점 단단해지는 것이다, 이런 생각을 가진다면 여러분들의 지금 현재의 모습이 삶을 앞으로 더 풍요롭게 만들기 위한 하나의 과정들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고 힘내시고 열심히 공부하셔서 바람직한 좋은 결과가 있도록 그런 마음을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 수업할 내용에 노래를 먼저 불러드릴 텐데, 자, 노래를 먼저 불러드리고 할게요. 1절부터 갑니다. 자, 이 노래는, 이 파트는 해방 전후에 순서 문제가 굉장히 많이 나오죠. 그래서 이거는 수험생들의 요청이 있었습니다. 선생님, 순서 문제 많이 나오니까 이것도 노래 한번 만들어 주세요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선생님이 이 노래를 만들려고 시도했던 게 몇 개월이었습니다. 근데 이게 잘 안 만들어지더라고요. 이렇게 긴 어떤 단체명 이런 것들이 막 나오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이 노래를 효과적으로 만들까 고심고심 하다가 이 노래를 남행열차라고 하는 노래에 개사를 해가지고 만들었으니까, 그 남행열차라는 노래는 웬만하면 다 아시죠? 한번 들어보시고,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자꾸 반복적으로 들으셔가지고 익숙하게 만드는 게 중요하다. 선생님도 다니면서 웅얼웅얼 하면서 연습을 하는데 아직은 입에 잘 배지 않아서 혹시 모르니까 좀 중간중간에 좀 약간 버벅이거나 실수를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조금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출발 한번 해볼게요. 1절부터 갑니다. 카이로 얄타 회담 포츠담 선언 해방조선 건국준비위원회 조선인민공화국 미군정 실시 이승만과 김국 이국하였네 모스크바 3국 미영소 외상회담 신탁반대위원회 1차 미소위원회 이승만 정읍 발언 좌우압작위원회 좌우압작 7원칙 남조선 과도입법위원회 짠짠. 2절 갑니다. 드루먼 독트린 2차 미소위원회 운영암살 총선거 가결 유엔 임시위원단 동포에게 읍고함 남한만의 선거 가결하였네 짠짠. 제주 4.3 항쟁 지도자 연석회의 짜짜짜짜짜짜 비공식 사김회담 5월 10일 총선거 7.17 재헌헌법 8.15 정부 수립 반민족 처벌법 반민특위 여순 11구 후렴 한번 더 갑니다. 49년이에요. 국회 불합치 사건 반민특위 습격해 농지개혁 김구암살. 오케이?
자, 이렇게 해서 이 남행열차 노래에다가 이걸 만드는 게 스님이 굉장히 힘들었다고 그랬죠. 여러분들이 힘들게 만든 만큼 굉장히 많이 반복을 해가지고 좋은 결과 반드시 있기를 바랍니다. 이거 순서 문제 나오면 꼭 맞추세요. 자, 그러면 자, 일단 내용 설명을 한번 들어가 보는데 해방 이전 강대국들 간 회담 및 선언문에 대한 내용을 먼저 가겠습니다. 그러니까 해방 직전이에요. 카이로 선언이라고 하는 게 1943년 11월에 이집트 카이로에서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 어떤 나라들이 참여를 했는지가 일단 중요한 첫 번째 포인트입니다. 미영중 3개국의 미국의 루즈벨트, 영국의 처칠, 중국의 장개석이 참석을 한 선언문의 내용이 바로 뭐냐면 여기서 여러분들 딱 봐둬야 될 게 중국이 참여를 하잖아요. 그리고 중국이 참여를 하게 되면 반드시 들어가는 내용이 있습니다. 한국 독립에 대한 약속이 들어가요. 왜 그러냐면 이 윤봉길 의사의 의거가 1932년 4월 달에 있었거든요. 홍콩공원의 의거가. 그 윤봉길의 의거에 대해서 당시 중국 국민당의 장개석 총독이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중국 군대 100만이 할 수 없는 일을 조선 청년 한 사람이 해냈다. 이런 식으로 윤봉길 의사의 의거를 칭송을 했습니다. 그런 마음이 장개석의 마음속에 그대로 남아 있었고 이후에 임시정부 요원들이 끊임없이 장개석에게 부탁을 합니다. 계속 가서 요청을 하는 거죠. 일본이 패망을 하게 되면 한국에 대한 즉시 독립을 약속해달라. 이런 요구를 계속 끊임없이 받은 장개석이가 이집트 카이로에서 이제 2차 세계대전이 거의 끝나가고 있을 무렵이에요. 일본이 이제 거의 전세가 기운 그런 상황입니다. 이때 장개석의 요청으로 적당한 시기, 이게 이제 영어로 인듀 코스라고 하는데 시험 문제에 굉장히 잘 나옵니다. 인듀 코스, 적당한 시기에 한국의 독립을 약속한 내용이 이집트 카이로에서 있었다. 이게 카이로 선언입니다. 자, 두 번째는 얄타 회담은 1945년 2월에 있었는데 여기는 지금 중국이 빠졌죠. 그리고 소련이 대신 들어갔습니다. 미영소예요. 근데 여기서 중국이 빠진 상태에서 미국이 어떤 제안을 하게 되냐면 이런 제안을 합니다. 자신들이 필리핀을 신탁 통치를 약 한 50년 정도 하고 있는데 지금 현 진행형이에요. 있는데 한국 같은 경우는 한 20년에서 30년 정도 신탁 통치를 하는 게 어떻겠냐라는 제안을 합니다. 이건 결정된 게 아니고요. 약 20, 30년간 한국에 대한 신탁 통치를 제안한 게 바로 얄타 회담이다. 자, 해방 직전에 포츠담 선언이 있었는데 이때 다시 누가 들어옵니까? 이제 소련 대신에 또 중국이 들어와 있죠. 물론 소련은 처음에는 참여하지 않았다가 선언문이 발표될 무렵에 소련이 참여를 하게 돼요. 그래서 원래는 미영중 3개국이었다가 미영중소 4개국이 되는 건데 중국이 들어와 있으면 한국 독립에 대한 약속이 있다. 이런 얘기를 드렸잖아요. 바로 카이로 선언. 그 카이로 선언이 적당한 시기에 한국의 독립을 약속한 내용이잖아요. 그런 내용을 다시 한번 재확인하는 그게 바로 포츠담 선언이다. 자, 이게 카얄포였습니다. 자, 그 다음에 주의할 건 여러분들이 포츠담 선언 자체를 우리가 일제강점기 이전 1907년이죠. 미영이 너 선생님이 했던 얘기 기억나실 거예요. 바로 러시아와 일본 간의 포츠머스 강화조약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그 포츠머스 강화조약과 포츠담 선언은 절대로 혼돈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 노래 부를 때 카이로 얄타 회담 포츠담 선언 이렇게 노래가 들어가 있으니까 그 노랫말만 잘 기억하시면 포츠머스 강화조약 이거랑 바꾸어서 보기가 실리게 되면 틀린 보기다 라는 걸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해방이 1945년 8월 15일 날 해방이 되었는데 이거는 여러분들 있잖아요. 해방이 된 직후에는 1945년, 46년, 47년, 48년, 49년 한국전쟁이 일어나기 전까지 각 연도마다 순서대로 쭉 암기가 되어 있어야 하는데 바로 45년의 상황입니다. 자, 조선건국준비위원회가 발족이 되는데 이 조선건국준비위원회는 1944년 국내에서 좌우 합작의 일환으로 조직되었던 조선건국동맹이라고 하는 것의 연장선상으로 발족되는 게 조선건국준비위원회예요. 위원장으로는 중도 좌파인 여운형, 부위원장에는 중도 우파인 안재홍이었습니다. 그런데 위원장이 중도 좌파의 성향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다분히 어떤 사람들이 굉장히 싫어했냐면 우파 세력들. 한국민주당을 이끌고 있던 송진우와 김성수 등과 같은 우파 세력들이 조선건국준비위원회에 참여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색깔 자체가 어떤 색깔로 가게 돼요? 빨간 색깔로 가게 된다. 물론 이런 표현은 올바른 표현은 아니지만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냥 선생님이 쓰는 용어니까 여러분들이 양해를 바라고요. 빨간 색깔로 점점 가니까 미국도 인정하지 않고
거기다가 당연히 국내에 있던 소위 말하는 우파 세력들이 대거 불참을 함으로써 조선건국준비위원회 자체가 반쪽짜리로 흘러가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 조선건국준비위원회는 가장 시급했던 게 무엇이었느냐. 자, 해방이 됐습니다. 정부가 없어요. 정부가 없는 상황에서 지금 국민들이 배고른 사람들이 많아요. 굶어 죽는 사람들이 속출을 하고 있습니다. 이걸 어떻게 합니까? 거기다 치안 공백 상태입니다. 바로 그것 때문에 가장 시급하게 처리해야 할 두 가지 문제가 있었는데 하나는 식량 확보였고 또 하나는 치안 유지였습니다. 전국적으로 145개 지부를 설치하고 식량 확보와 치안 유지에 주력을 했다. 하지만 우파 세력의 대거 불참으로 미국이 인정도 하지 않은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 움직임 자체는 반쪽짜리에 불과했다. 그러자 개편을 모색한 게 바로 조선인민공화국입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조선인민공화국이라는 걸로 개편을 모색하느냐? 선생님, 이거 이름을 들어보니까 조선인민공화국은 더 빨개진 것 같아요. 더 빨개졌죠, 이름상으로 본다면. 하지만 이들의 의도는 뭐였냐면 당시 미국 쪽 편에 서 있던, 미국과 우호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던 이승만을 위원장으로 내정을 합니다. 그래서 얼굴 마담의 형태로 해서 미국과의 관계를 좀 더 우호적으로 만들어 보고자 조선인민공화국으로 개편을 한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이승만은 귀국 전이었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 조선인민공화국을 누가 잽싸게 장악을 하냐면 조선공산당을 이끌고 있던 박헌영이가 장악을 하게 됩니다. 생각해 보세요. 박헌영은 조선공산당을 이끌던 완전한 좌파입니다. 아까 조선건국준비위원회 위원장이 중도 좌파의 성향을 가지고 있는 여운형이라고 말했는데 이번에는 완전히 빨간 박헌영이가 장악을 하게 되니까 더더군다나 미국에서는 당연히 조선인민공화국도 인정을 하지 않겠죠. 그게 9월 6일의 일입니다. 자, 9월 8일 날은 미군정이 실시가 되는데 이 미군정은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는 1948년 8월 15일까지 운영이 되는 게 미군정입니다. 자, 이 미군정은 실시가 되고 그리고 그 뒤에 이승만이 귀국을 해요. 이승만이 귀국을 하는 게 10월 달의 일입니다. 이승만이 귀국을 하자 독립촉성중앙협의회라는 단체의 위원장이 됩니다. 자, 누구의 추대를 받은 거냐면 안재홍의 추대를 받아서 독립촉성중앙협의회 위원장이 된다. 그리고 11월 달에는 김구 선생이 귀국을 하게 되는데 자, 김구 선생은 임시정부를 주도적으로 이끌었던 인물이잖아요. 그런데 임시정부의 요원 자격이 아닌 개인 자격으로 귀국을 합니다. 이것은 미 군정 자체에서 한반도 내 한국인들을 중심으로 하는 어떤 조직과 단체를 인정을 하게 되면 자신들의 입김이 줄어들게 되니까 한반도에 대한 영향력이 줄어들게 되니까 그것을 원치 않았던 미국은 김구 선생을 개인 자격으로 입국 절차를 밟아 받아들이게 됩니다. 자, 그리고 모스크바 3국 외상회담이 열리게 되는데 이 모스크바 3국 외상회담은 12월 16일부터 25일까지 미, 영, 소 3국의 외상들이 모여서 자, 결의안을 만들어내는데 결의안이 4가지예요. 잘게 쪼개면 4가지고 굵게 잡으면 3가지로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 한반도에 임시정부 혹은 임시위원회 같은 걸 조속하게 만들자. 자, 이런 결의안을 만들어냈고 그러기 위해서 무엇을 개최해야 하느냐. 바로 미소 공동위원회를 열어야 한다. 그리고 미소 사령부 회의를 개최해야 한다. 그리고 끝으로 이야기할 부분이 바로 한국인들의 가장 큰 반발을 불러오는 게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뭐냐? 신탁통치 결의안입니다. 5년 동안 미, 영, 중, 소 4개국에 의한 신탁통치 결의안이 나오는데 이것 때문에 한국인들의 반발을 가장 크게 불러와요. 그래서 이 신탁통치 결의안에 반대를 하는 뭐가 만들어지냐면 노랫말에서 그게 나오죠. 바로 신탁통치 반대 국민총동원위원회라는 게 구성이 됩니다. 신탁통치 반대 국민총동원위원회는 위원들이 총 9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 9명의 위원들 모두 임시정부 요원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 위원장에는 권동진이 위원장을 맡았고 12월 28일 날 이 신탁통치 반대 국민총동원위원회가 결성이 되어서 신탁통치에 반대하는 활동을 전개하게 된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1946년 상황으로 가볼게요. 자, 이제 앞에서 모스크바 3국 외상회담에서 결의했던 결의안대로 미소 공동위원회를 개최를 합니다. 어디서 1차 미소 공동위원회를 연다? 여러분들 근대문물의 수용 노래 파트에서 나오죠? 그때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덕수궁 석조전에서 개최가 되는 거예요. 자, 이때 미국은
어떤 주장을 하게 되냐면 한반도의 임시정부 혹은 임시위원회를 구성하기 위해서는 한반도에 있는 모든 단체들을 다 참여를 시켜서 그걸 만들어야 한다라고 모든 단체의 참여를 주장합니다. 반면 소련의 입장에서는 그러면 배가 산으로 간다. 이들의 움직임 자체가 어차피 성향이 확연하게 나뉘어져 있는 사람들인데 이들을 불러다 놓고 어떻게 하나의 단일화된 조직을 만들 수 있겠느냐. 그러면 안 되니까 찬탁하는 단체, 즉 신탁 통치에 찬성하는 단체에 참여만 허용시켜야 한다. 찬탁 단체라고 하는 건 소위 말하는 좌파 세력들. 좌파 세력들이 신탁 통치에 찬성을 하고 있으니까 그들만을 참여시키자라는 주장을 하게 됩니다. 이들의 대립은 첨예해요. 어느 한쪽으로 끼울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무기한 효회됩니다. 아무런 성과 없이 끝나는 거예요. 그러자 이승만이 정읍 발언을 하게 되는데 1946년 6월에 이 정읍 발언이 뭐냐면 지금 북한에선 김일성이가 소련의 지원을 받아서 차곡차곡 정부를 수립해가고 있는데 우리 남한 뭐 하고 있느냐. 우리 남한만이라도 단독 정부를 수립하자라고 하는 발언이 남방만의 단독 정부 수립 발언이에요. 이런 발언이 나오게 되니까 아이쿠 이거 큰일 났다. 자칫 잘못하다가는 정말 남북 분단, 즉 쪼개지는 게 시간 문제겠구나. 이런 상황은 안 된다. 그래서 좌우합작위원회라는 걸 구성하게 되는데 이 좌우합작위원회는 김규식, 중도 우파입니다. 안재홍, 중도 우파예요. 여운형, 중도 좌파입니다. 이렇게 중도파 10명으로 구성되어 있는 게 바로 중도파 10명으로 구성되는 게 좌우합작위원회입니다. 이 좌우합작위원회만큼은 미 군정의 지원을 받습니다. 선생님, 그동안에 미국이나 미 군정 당국은 한반도 내에 어떤 단체도 인정을 하거나 지원하지 않았는데 왜 좌우합작위원회만큼은 지원을 한 겁니까? 여러분들 당시에는요, 그 국민들 사이, 남한 주민들 사이에서 어떤 얘기가 많았었냐면 해방이 됐잖아요. 해방이 됐는데 해방된 걸 못 느끼는 거예요. 왜 못 느끼느냐? 일장기가 성조기로만 바뀌었을 뿐 심지어 어떤 이야기가 나오게 됐냐면 차라리 쪽발이가 낫다. 저 미국 놈들이 더한다. 이런 얘기가 나오게 됐습니다. 볼멘 소리가. 이런 소리가 나오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생각을 했겠죠. 우리가 있고 싶어서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우리한테 와서 있으라고 했습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남한 내에서 어떤 조직이 만들어진 상태에서 그 조직에서 법을 하나 만들어서 미국에게 우리를 대신 통치해 주세요라고 하는 그런 법안을 만들어낸다면 미국 입장에서는 자신들이 한반도에 머무는 하나의 명분을 얻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미국이, 미 군정당국이 뭔가 입법기구를 만들려고 했는데 갑자기 좌우합작위원회가 만들어진 거예요. 옳았구나, 잘 됐구나. 얘네를 우리가 지원을 해주고 우리의 입맛에 맞는 그런 법안을 만들어내게 하자. 이게 바로 이들의 의도였습니다. 그래서 미 군정이 지원을 한 겁니다. 하지만 뒤에 가면 2절을 시작할 때 트루먼 독트린 이렇게 나오죠. 그 바로 트루먼 독트린. 미국 대통령 트루먼이 트루먼 독트린이라는 걸 선언하면서 이게 미소 냉전의 시작이에요. 이건 뒤에 가면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그 트루먼 독트린 이후에는 지원을 철회하고 우파 세력만 미 군정 당국은 지원을 하게 됩니다. 자, 이게 바로 좌우합작위원회예요. 10월 달에는 여기서 이제 중도적 입장에서 7원칙 안에 합의를 하게 되는데 친일파, 가장 당시에 뜨거운 감자가 두 개 있었습니다. 하나는 뭐냐? 친일파를 어떻게 처리할 거냐라고 하는 문제와 또 하나는 토지개혁 문제에 대한 이 두 가지가 뜨거운 감자였습니다. 사실 북한에서는 1946년 3월 달에, 이미 46년이잖아요. 3월 달에 토지개혁을 단행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친일파들을 처단을 했어요. 그러면 당연히 그 소식은 남한 주민들도 알게 되겠죠. 북한은 그러고 있는데 우리는 뭐 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이야기들이 나오게 되니까 친일파를 처리하겠다. 그런데 지금 당장은 아니고 앞으로 구성될 입법기구를 통해서 처리를 하겠다. 자, 토지개혁 하겠다. 지금 당장은 아니고 앞으로 구성될 입법기구를 통해서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니까 당시에 이런 7원칙안이 발표가 되었을 때 찬반 양론이 또한 뜨겁게 붙습니다. 자, 그럴 때 찬성을 하는 사람들은 누구냐? 당연히 이걸 만든 사람들은 중도파들 아닙니까? 그 자기들이 만든 거니까 당연히 찬성을 하겠죠. 그리고 김구 선생은 반대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김구 찬성을 합니다. 자, 이승만은 어땠냐면 이승만은 입장을 보류합니다. 입장 보류. 왜냐하면
이 입장에 찬성을 했다가는 어차피 나중에 친일파를 처리할 거잖아요. 그럼 친일파들로부터 외면을 받게 되니까 싫었던 거고요. 거기다가 미 군정 당국이 친일파들을 그대로 행정관료라든가 경찰 수뇌부라든가 군 조직에 그대로 친일파를 활용을 합니다. 미국과 마찰을 우려해서 이승만은 입장을 고려합니다. 더더군다나 만약에 반대를 했다? 그럼 국민들의 반발을 불러오니까 이렇게도 못하고 저렇게도 못하는 상황이니까 뜨뜻미지근하게 입장을 보류하는 게 이승만의 입장이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반대한 사람들은 누구냐? 우파 세력이었던 한국민주당, 송진우, 김성수. 물론 송진우는 지금 죽고 없습니다. 자, 한국민주당과 같은 친일적 우파 세력들 같은 경우는 반대를 할 수밖에 없는 게 앞으로 만들어질 입법기구를 통해서 친일파를 처리하고 토지개혁을 단행하겠다라고 하니까 자신들이 어차피 처리당할 거잖아요. 그러니까 반대하는 겁니다. 또 조선공산당, 좌파 세력인 조선공산당은 왜 반대를 하느냐? 앞으로 하겠다가 어딨냐? 지금 당장 해야지. 지금 당장 강력한 조치를 취하지 않기 때문에 반대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한 우파 세력과 완전한 좌파 세력은 둘 다 반대이다. 오케이? 자,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우리가 너희들이 요구했던, 미국 너희들이 요구했던 그런 원칙안을 우리가 만들어냈으니까 빨리 다시 미소 공동위원회를 열어라. 이거 굉장히 시험 문제 잘 나오는 겁니다. 미소 공동위원회에 속개를 주장을 하게 되는 게 좌우합작 7원칙의 내용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이 좌우합작 7원칙안을 발표하면서 아까 말했던 입법기구를 만드는 거예요. 이 입법기구가 바로 남조선과도 입법기구라고 하는 건데 이 남조선과도 입법기구는 1940년 12월에 출범을 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원래 90명의 위원으로 구성을 해서 출범을 하기로 했는데 제대로 갖추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비정상적인 출범을 하게 됩니다. 일단 위원장으로는 김규식을 위원장으로 뽑습니다. 요게 7급 시험 문제 한번 나왔거든요. 공무원 7급 시험 문제. 어떤 식으로 나왔냐면 위원장을 여운형이라고 해서 틀린 보기로 해가지고 나온 적이 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미 군정의 지원을 받은 좌우합작위원회에서 남조선 과도 입법기구를 만들었는데 중도 좌파의 성향을 가지고 있는 여운형을 위원장으로 내정할 이유가 없겠죠. 중도 우파 성향을 가진 김규식이 바로 초대 위원장이었다. 그리고 관에서 선발한 45명, 민간에서 선발한 45명, 합의 90명으로 출발을 하기로 했는데 여기에 반대를 했던 당시 지도층 인사들이 대거 불참을 함에 따라서 90명이 채워지지 않은 상태에서 비정상적 출범을 하게 된다. 그리고 이곳에서는 부일 협력자, 일본에 협력을 한 사람들, 간상배 등과 같은 처벌에 관한 사항을 남조선 과도 입법 기구를 통해서 만들어내게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해서 1946년에 이야기를 살펴봤고요. 이제 선생님이 모두에도 드렸던 말씀처럼 2절의 노래까지 차후에 부른 뒤에 1절과 2절을 부른 뒤에 지금 2절에 해당되는 1947년, 48년, 49년의 이야기는 다음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만나 뵙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업 듣느라고 고생들 많았고요. 2절 시간에 여러분들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